어젯밤 대구에 사시는 72세 한 분이 남긴 댓글이 저희를 멈춰 세웠습니다. 세수만 했을 뿐인데 눈가가 당기고 아파요. 하루가 다르게 주름이 깊어져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값비싼 크림을 꾸준히 사용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부과 전문의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그분이 세수 3분 전 황금 같은 시간을 매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분이야말로 주름이 깊어질지 혹은 펴질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도 검증한 즉할 주름 펴지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 당신의 피부 타입에 꼭 맞는 황금 레시피와 단 7일 만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탄바이 일 수백 개의 시청자 댓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수만 하면 얼굴이 찢어질 듯 당겨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원짜리 크림을 발라도 세안 후 30초만 지나면 피부가 사막처럼 말라요. 도대체 60대 이후의 피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매일 해오던 세수라는 단순한 행동이 주름을 깊게 만들고 피부를 얇게 만들고 따갑고 아픈 감각까지 불러오는 걸까요? 그 답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피부과의 한 가지 진실에 있습니다. 나이가 든 피부는 물의 충격과 마찰을 견디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피부를 지켜주는 수분 장벽은 세월과 함께 약해지고 뜨거운 물, 강한 세안제, 손의 압력은 단 몇 초 만에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한 줄 알았어요. 눈가랑 코는 꼭 문질러야 한다고 믿었어요. 개운하려면 2번은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깨끗함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피부를 더 얇고 약하게 만들고 주름이 2배 속도로 깊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이것을 건조주름 흡수 불가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이 악순환에 빠지면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아무리 많은 세럼을 써도 피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안 후의 당김은 첫 번째 신호입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은 2번째 신호입니다. 물을 대면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따가워지는 것은 마지막 신호로 이미 수분 장벽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문제의 원인이 크림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바로 세수하기 직전의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피부가 가장 약하고 가장 무방비한 순간입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쓰거나 손으로 강하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장벽은 즉시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름을 없애고 싶다면 화장품이 아니라 세안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피부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 세수 3분 전에 과학적 원리, 그리고 이 3분이 어떻게 당신의 피부를 젊어지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피부가 물이나 손의 마찰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고 세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피부과 의사들은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수하기 전 3분 동안 만들어주는 임시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은 특별한 화장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얇고 간단한 한 겹을 피부 위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스스로 이런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이 기능이 점점 약해져서 물이 닿는 순간 피부가 깜짝 놀라듯이 당기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 후에 바로 건조함과 주름이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세수 3분 전 보호막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한 벌 더 입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자극을 줄이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며 세안제가 피부를 너무 세게 자극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눈가나 팔자 같은 얇은 부위가
억지로 당겨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방법을 써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수만 해도 얼굴이 당기던 느낌이 사라졌다. 세안 후 바르는 크림이 더 잘 스며드는 것 같다. 이처럼 작은 보호막이지만 피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보호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어렵거나 복잡한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재료 몇 가지로 충분합니다. 피부과에서 추천하는 비율로 섞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황금 레시피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꿀, 오일, 비타민 E로 만드는 보호막입니다. 이 레시피는 세수할 때 마찰을 줄여줄 뿐 아니라 눈가 탄력과 주름에도 좋은 변화를 보여준 방법입니다. 왜 이 레시피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왜 세수 3분 전 보호막이 중요한지 알았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첫 번째 황금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꿀, 오일, 비타민 E를 섞어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레시피는 세안 후 피부가 당기고 아픈 분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진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각각의 재료가 왜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입니다. 꿀은 피부의 딱딱해진 거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거층이 부드러워지면 물이 닿아도 피부가 덜 당기고 아프지 않습니다. 둘째,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처럼 가벼운 오일을 한 방울만 넣습니다. 이 오일은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미끄러운 층을 만들어줍니다. 이 층 덕분에 세안할 때 손이 움직여도 피부가 끌려가지 않아 주름이 덜 생깁니다. 셋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피부가 수분을 오래 잡아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금방 말라버리는데 비타민 E가 그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도 피부가 덜 건조하고 덜 따갑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섞이면 피부 위에 완성된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이 보호막은 부드럽게 해주고 미끄럽게 해주고 수분을 지켜줍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레시피를 써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안을 해도 얼굴이 더 이상 따갑지 않았다. 세안 후 바르는 크림이 훨씬 잘 스며들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 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이 레시피는 양을 정확히 지켜야 효과가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져 보이거나 좁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정확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꿀 반 작은술, 오일 한 방울, 비타민 E 한 방울 이렇게 섞어서 눈가와 팔자에 톡톡 찍어 바르고 절대 세게 문지르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황금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이 방법은 피부가 아주 건조하고 주름이 깊은 분들에게 더 강한 보호를 주는 레시피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황금 레시피를 살펴본 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피부는 그것보다 더 말라 있어요. 세수만 해도 따갑고 아프고 웃을 때마다 주름이 깊게 패여요. 이런 분들은 피부과에서 말하는 심한 건조 피부입니다. 이 피부는 첫 번째 레시피보다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황금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꿀과 바셀린을 아주 얇게 섞어 쓰는 방법입니다. 이 레시피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맞습니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한 분, 세안 후 얼굴이 화끈거리며 아픈 분 주름이 오래되어 깊게 자리 잡은 분 크림을 발라도 겉돌기만 하고 잘 새으며들지 않는 분, 이런 피부는 마치 찬바람에 바로 노출된 피부처럼 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을 할 때 더 큰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셀린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바셀린은 피부를 막고 트러블을 만든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셀린은 많이 바를 때만 문제가 생긴다. 나이가 들어 수분을 잘 못 잡아두는 피부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 피부 사이사이에 빈틈이 생기고 수분이 금방 날아갑니다. 특히 눈가와 팔자 같은 깊은 주름 부위는 더 빨리 마릅니다. 바셀린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잠시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입니다. 부산에 계신 한 분은 바셀린을 듬뿍 바르고 자다가 다음날 얼굴이 번들거리고 좁쌀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을 잘못 쓴 경우입니다. 의사의 정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눈가나 팔자 전체에 바를 양은 바셀린 한 톨만 있으면 된다. 바셀린은 두껍게 바르면 안 되고 아주 얇게 발라야 한다. 이 레시피는 피부 보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 전 잠깐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황금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꿀 반 작은술, 바셀린 한 톨 잘 섞은 뒤 눈가와 입가 주름 위에 살짝 올린다.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다. 3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세수한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얇고 부드러운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 보호막이 물과 세안제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아프지 않고 크림도 훨씬 잘 스며듭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세수 후 따가움이 줄었다는 분이 대부분이었고 눈과 주름이 부드러워졌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한 분은 세안만 하면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빨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셀린은 건조하고 주름이 깊은 부위에만 바른다. 량은 반드시 한 톨만 쓴다. 세안 후 사용하는 크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심하게 건조한 피부를 위한 레시피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조금만 물이 닿아도 금세 붉어지고 따가운 민감성 피부를 위한 3번째 황금 레시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며칠만 사용해도 피부가 놀랄 만큼 안정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2번째 황금 레시피를 이야기한 후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고민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세게 문지르지도 않고 강한 세안제를 쓰지도 않는데 물만 닿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뜨겁고 따갑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써도 두 볼이 간질간질하고 따가워요. 아무것도 못 바르겠어요. 이런 피부는 아주 예민하고 쉽게 자극을 받는 피부입니다. 피부과에서는 이런 피부를 과민성 피부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세안만으로도 얼굴이 힘들어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민한 피부는 강한 영양보다 먼저 진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황금. 레시피 3번째는 아주 부드럽고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알로에와 아르간 오일입니다. 이 2가지는 피부를 조용하게 만들고 며칠만 써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알로에가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로에는 예전부터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피부를 식혀주고 붉은기를 빨리 가라앉혀 줍니다. 무겁지 않고 끈적이지 않아서 예민한 피부도 잘 받아들입니다. 세수를 하기 전에 알로에를 바르면 피부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물이 닿아도 덜 놀랍니다. 하지만 알로에만으로는 보호막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르간 오일을 한 방울만 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기름이 줄어들어 쉽게 건조하고 쉽게 따가워집니다. 아르간 오일은 아주 가벼워서 피부에 부담이 되지 않고 세안할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고 세안할 때 뜨겁거나 빨갛게 변하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손톱 끝만큼의 알로에를 덜고 여기에 아르간 오일 한 방울을 섞습니다. 부드럽게 섞은 뒤 양볼과 눈가 주변, 자주 붉어지는 부분에 살짝 올립니다. 세게 문지르지 않고 그냥 얹어만 둡니다. 그리고 3분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세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물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어 세안할 때 덜 따갑고 덜 빨개집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예민한 피부의 대부분이 일주일 안에 붉은기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세수할 때 덜 뜨겁고 덜 따갑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물만 닿아도 얼굴이 빨개져서 거울 보기도 싫었는데 이 방법을 쓰자 세수가 무섭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향이 강한 알로에는 쓰면 안 됩니다.
아르간 오일은 한 방울만 써야 합니다. 상처가 난 피부에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예민한 피부도 세안 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피부일까? 나는 어떤 레시피를 써야 할까? 다음 부분에서는 나이 든 피부를 아주 쉬운 기준으로 나누고 각 피부에 맞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레시피가 당신의 피부와 비슷하다고 느껴진다면 간단히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황금 레시피를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이 세수 전에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니어분들의 피부 문제는 단순히 건조함이나 예민함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잘못된 세안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들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약해지자 문제를 크게 만들고 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잘못된 세안 습관들을 정리하고 세수 3분 전 황금 레시피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댓글과 상담을 통해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세안 습관은 평생 반복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의사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세수해야 모공이 열리고 깨끗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 보호막을 단 몇 초 만에 녹여버립니다. 그 결과 세수 직후 피부가 심하게 당기고 작은 잔주름들이 깊게 보이게 됩니다. 또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피부 표면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붉어지고 자극이 쉽게 생깁니다. 의사들은 세안의 적절한 온도를 28도에서 33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온도는 피부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세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세안 동작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세안할 때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콧등, 이마, 그리고 눈가를 반복적으로 밀거나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피부가 얇아진 나이대에서는 바로 주름으로 이어집니다. 피부는 외부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피부 아래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결국 고정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눈가의 경우 피부 두께가 매우 얇아서 아주 약한 자극에도 쉽게 늘어나고 손상됩니다. 의사들은 세안할 때 손을 가능한 한 피부에서 떼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움직이라고 강조합니다. 문지르거나 비비는 동작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안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은 얼굴이 더러워질까 걱정되어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한 세정제는 피부를 보호하는 수분과 유분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립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 빨리 건조해지고 건조함을 느낄수록 더 많이 문지르고 더 자주 세안하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품이 많다는 것은 계면활성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안제를 하루 한 번만 사용하고 저자극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오래 해야 깨끗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30초 이상 세안을 지속하면 피부 장벽에 자극이 늘어나 손상 위험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 번 반복해서 헹구는 습관은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세안은 짧고 부드럽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류는 세안 후 대처 방식입니다. 세안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닦습니다. 하지만 수건의 마찰은 생각보다 강하고 특히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는 금방 자극을 받습니다.
수건은 가볍게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듯 사용해야 하고 가능한 한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안 후 바르는 크림이나 로션을 너무 늦게 바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세안 후 30초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직접 댓글로 남긴 고민입니다. 바로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여러 단계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정보와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혼란을 느끼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습에 집중하고 필요한 제품만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세안에서 생기는 작은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황금 레시피를 써도 효과가 느리거나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황금 레시피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안 습관을 먼저 바로잡으라고 강조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피부가 변하고 보호막의 효과도 제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나이 든 피부를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과 각 피부 타입에 맞는 황금 레시피를 선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황금 레시피를 살펴보고 세안 습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피부일까? 나는 3가지 중 어떤 레시피를 골라야 할까? 같은 나이라도 피부 상태는 모두 다르고 같은 제품을 써도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나이 든 피부를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과 피부 타입에 맞는 황금 레시피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의사들이 실제 진료에서 사용하고 시니어 분들이 스스로 확인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세안 직후의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수 후 5분 안에 피부의 진짜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 짧은 시간은 피부가 어떤 도움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세안 후 얼굴이 심하게 당기고 눈가가 아픈 그룹입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 거층이 딱딱해지고 건조가 오래 쌓인 상태입니다. 세안 후 말할 때 팔자주름이 쫙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 황금, 레시피인 꿀, 오일, 비타민 E 조합이 잘 맞습니다. 이 레시피는 딱딱해진 거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세안 시 마찰을 줄여주며 보습이 피부 속까지 잘 새으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세안 후 바로 당김이 느껴지는 분들은 이 레시피가 가장 빨리 변화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세안 직후 얼굴이 따갑고 화끈거리며 붉어지는 그룹입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크게 나타납니다. 미지근한 물에도 변화가 생기고 세안제가 살짝 스쳐도 붉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 번째 황금 레시피인 알로에와 아르간 오일이 맞습니다. 피부의 열감을 낮추고 부드럽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세안할 때의 자극을 크게 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조금씩 안정되고 붉은기가 줄어들며 세수하는 것이 무섭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세안 후 피부가 마르고 당기면서도 동시에 갈라지는 그룹입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 속 수분과 기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타입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 황금 레시피인 꿀과 바셀린이 가장 적합합니다. 바셀린의 얇은 차단막이 수분을 붙잡아주고 꿀이 물을 끌어당겨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세수 후의 통증이나 갈라짐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팔자와 눈가에 오래된 주름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 레시피가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조금 복잡한 경우입니다. 바로 부위별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피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마는 건조한데 두 볼은 잘 붉어지고 턱 주변은 따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혼합형 피부가 매우 흔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레시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위에 맞게 2가지,
또는 3가지 레시피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은 알로에와 아르간 오일로 진정시키고 눈가와 팔자에는 꿀과 바셀린을 사용하며 이마에는 꿀과 오일 조합을 쓰는 식입니다. 이렇게 부위마다 조절하면 피부 전체가 촉촉해지면서도 자극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룹은 세안 후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갑자기 당기는 그룹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10분이나 20분 뒤에 갑자기 당기고 따끔거리고 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수분을 오래 잡아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레시피와 두 번째 레시피를 번갈아 사용하면 좋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꿀과 오일 조합을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에는 꿀과 바셀린 조합으로 수분을 더 오래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빠르게 안정되고 세안 후에 건조 속도도 줄어듭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는 아주 작지만 그 신호만 읽어도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안 전 황금 레시피는 피부 타입을 완벽하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인 타입에 맞춰 사용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가 보내는 새로운 신호를 다시 확인해 조절하면 됩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매일 조금씩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피부 타입별로 어떤 레시피가 맞는지 정리했으니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바로 레시피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일상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루틴을 만들면 피부가 젊어지는 속도는 몇 배나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3가지 황금 레시피를 모두 살펴보고 어떤 피부가 어떤 레시피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알려주신 레시피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해야 하나요? 아침에도 해야 하나요? 밤에만 하면 되나요? 세안 전에만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안 후에도 사용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누구라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황금 레시피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단계 없이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황금 레시피는 어디까지나 세안 전의 보호막이다. 세안 후 스킨케어나 화장품 단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세안 전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자극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세안 직전에만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하루 2번 세안하는 분이라면 하루 2번 사용할 수 있고 아침에 물로 간단히 닦아내는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특히 저녁 세안 전에 사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쌓인 먼지, 땀, 공해 물질이 세안 과정에서 제거될 때 피부는 더 취약해지고 자극을 더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강한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피부가 특별히 민감하거나 붉어지는 분들은 3번째 황금 레시피인 알로에와 아르간 오일을 아주 얇게 바르고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린 뒤 물로 헹구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아침의 당김이나 붉어짐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녁 루틴에서는 좀 더 확실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황금 레시피를 사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얼굴을 만지기 전에 양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황금 레시피를 소량 덜어냅니다. 눈가나 팔자 또는 두 볼과 같이 자극이 잘 오는 부위에 문지르지 말고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레시피를 바르는 순간에도 피부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게 바르거나 눌러 바르면 보호막이 아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올린 뒤에는 최소 3분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물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세안제가 피부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가 만든 보호막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편안한 세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분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물만 닿아도 따갑고 화장품이 닿으면 벌겋게 달아오르던 분들이 보호막을 사용한 후에는 같은 세안을 해도 훨씬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세안 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건을 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안 전에 피부를 보호했다면 세안 후에도 그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드리듯이 가볍게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보습제를 너무 늦게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안 후 30초 이내가 피부가 가장 보습을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피부가 다시 건조해지고 세안 전 보호막으로 만들어진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보습제는 복잡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잘 맞는 기본 보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는 황금 레시피를 매일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쓰고 효과가 없었다고 실망하시지만 피부는 나이에 따라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되던 피부가 60대 이후에는 일주일 이상 꾸준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시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장벽이 조금씩 회복되는 효과가 있어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계절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난방으로 실내 습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레시피인 꿀과 바셀린 조합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여름에는 더워서 피지가 조금 더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레시피나 세 번째 레시피로 가볍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황금 레시피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황금 레시피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방법을 실제로 따라 하신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피부 회복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세수 3분 전이라는 작은 시간이 어떻게 피부의 하루를 바꾸고 오랫동안 쌓여온 주름과 건조함까지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화장품도 비싼 시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피부가 약해지는 순간을 이해하고 그 순간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습관만 더하면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변화처럼 피부는 아주 작은 보호만 있어도 다시 부드러워지고 당김과 통증은 줄어들며 거울 속 표정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당신의 피부에도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경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더 편안해지고 당신의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학적 진실과 실천 가능한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